3,000명의 비명, 그리고 알카트라즈의 침묵. 국가가 60년간 숨겨온 진짜 기록은 무엇일까요? 기록 1. 알카트라즈 탈옥 실제 기록. 1. 사건 재구성. 1962년 6월 11일 새벽 사방이 섭씨 10도를 밑도는 차가운 태평양의 회색 조류와 짙은 안개 속에 고립된 불가능의 요새 알카트라즈 연방. 교도소의 철옹성이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대담한 탈출극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고 삼엄한 경비율을 자랑하던 이 절대 감옥에서 비블록에 수감되어 있던 중범죄자 프랭크 모리스와 존 클레런스, 앵글린 형제 등 3명의 수감자가 단 하루 아침에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춘 것입니다. 교도소의 차가운 철창과 삼엄한 감시망 너머에서 이들이 벌인 탈출의 서막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이들이 손에 쥘 수 있었던 도구라곤 식사 시간에 지급된 조잡한 철제, 숟가락을 개조해 만든 간이 연장과 교도소, 공장 구역에서 몰래 빼돌린 진공청소기의 모터 부품 파편이 전부였습니다. 인간의 신체적 한계와 허술한 도구라는 절대적인 제약 속에서 매일 밤 지옥 같은 어둠이 찾아오면 이들은 앙상한 숟가락 끝으로 환기구 주변의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조금씩 갉아내는 외롭고도 처절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교도소 측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철저한 감방 점검에 눈을 완벽히 속이기 위해 이들은 벽에서 파낸 구멍을 정교하게 다듬은 석고와 잡지의 파편을 엮어 만든 가짜 벽면으로 교묘하게 은폐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벽을 뚫는 물리적 노동이 아니라 타격음을 통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교도소 구내 방송을 통해 흘러나오는 악단의 브라스 연주, 시간과 수감자들의 소음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을 계산해가며 이들은 망치질 소리를 아슬아슬하게 차폐했습니다. 벽을 파내며 떨어지는 미세한 콘크리트 가루는 주머니에 숨겨 담았다가 낮 시간 동안 운동장 산책을 나갈 때마다 바닥에 조금씩 분산해 흘려버리며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나갔습니다. 단 하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극한의 심리적 압박 속에서 탈출의 시계추는 멈춤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D-데이 새벽, 교도관들의 주기적인 야간. 순찰 눈을 완전히 기만하기 위해 이들이 감방 침대에 남겨둔 것은 비누와 화장지, 그리고 교도소 이발소 바닥에서 몰래 모아 엮은 실제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정교하게 빚어낸 가짜 머리 인형이었습니다. 감시의 허점을 완벽하게 파고든 이들은 환기구를 빠져나와 3층 높이의 지붕을 타고 차가운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이들이 탈출의 도구로 삼은 것은 50여 장의 비옷을 뜨거운 증기로 정교하게 이어 붙여 만든 간이 뗏목과 구명조끼였습니다. 실제로 수색 과정에서 인근 엔젤 섬 해안가에는 이들이 타고 건너왔던 뗏목의 잔해와 선명한 발자국이 고스란히 발견되며 불가능하다 믿었던 탈출의 실체가 명백한 팩트였음을 고스란히 증명해 주었습니다. 2. 과학적 논리적 분석. 물리학적, 환경적, 그리고 유체역학적 관점에서 이 탈출극을 냉철하게 재구성해보면 연방수사국과 교도소, 당국이 사건 직후 주장했던 완벽한 통제와 자연에 의한 자멸이라는 공식 결론은 과학적 타당성을 상실한 채 오직 시스템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조작된 수많은 물리적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당시 당국은 섭씨 10도를 밑도는 차가운 태평양의 수온과 샌프란시스코만 특유의 거센 조류를 근거로 인간이 그 물에 뛰어드는 순간 몇 분 안에 체온을 상실하고 저체온증으로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철옹성 같은 방패로 내세웠습니다. 자연의 거대한 물리적 장벽 앞에서 인간의 탈출은 애초에 불가능한 자살 행위였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은 이들이 목숨을 걸고 준비한 생존 공학적 대비책을 완전히 간과하거나 의도적으로 축소한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탈출에 사용된 비옷 뗏목과 구명조끼는 단순히 눈가림용 조잡한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력학적 원리와 유체의 밀봉 기술을 정교하게 응용한 고도의 생존 장비에 가까웠습니다. 수십 장의 고무 코팅된 비옷을 교도소 내의 파이프열을 이용해 뜨거운 증기로 밀착 접착하여 기밀성을 극대화했고, 이는 차가운 해수로부터 체온의 손실을 방지하고 부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현대 해양 물리학자와 유체역학 연구팀이 당시의 조류 흐름, 풍속, 그리고 밀물과 썰물의 주기를 정밀하게 입력해 재현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당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들이 교도소를 빠져나와 바다에 입수한 시간대와 샌프란시스코만의 국지적 조류 흐름을 대조해보면 특정 시간대에 간조와 해수면의 순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항했을 경우
엔젤 섬 해안가까지 도달하는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은 물리적 수학적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즉, 이들의 탈출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우연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물리 법칙에 의해 지형적 특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 그리고 인간의 집념이 국가의 기계적이고 오만한 감시망을 빈틈없이 뚫어낸 가장 치밀하고도 과학적인 승리였습니다. 자연은 이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계산해낸 과학적 공식의 변수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나아가 알카트라즈 주변 해역의 수중 지형과 파도의 주기를 분석한 당시의 기상 데이터는 이들이 단순히 무모하게 뛰어든 것이 아님을 명백히 뒷받침합니다. 수면 아래에서 소용돌이치는 복잡한 해류의 역학 속에서 조류의 정체기를 정확히 예측해낸 이들의 정보 분석력은 웬만한 전문가 집단의 연구 역량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교도소 내부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외부의 자연 현상을 이토록 완벽하게 예측하고 계산해낼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자들의 도주를 넘어 인간의 지성과 치밀한 과학적 방법론이 결합된 거대한 도전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당국이 내세운 자연에 의한 익사설은 결국 인간의 치밀한 과학적 생존 전략 앞에 무릎 꿇은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가장 안일하고도 허술한 알리바이였던 셈입니다. 3. 당시 수사 자료의 모순. 이 사건의 가장 뼈아픈 모순이자 전체 미스터리의 핵심을 관통하는 지점은 사건 직후 연방수사국이 보여준 기이할 정도로 신속하고도 모순적인 수사 종결의 태도에 있습니다. 당시 수사 당국은 차가운 수온과 거센 조류라는 지리적 환경적 요인만을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며 이들이 바다에 뛰어드는 즉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익사했을 것이라 전격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나 해양 유체역학과 당시 샌프란시스코만의 조류 역학상 바다에서 사망한 인물의 시신은 반드시 주변의 해류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인근 해안가나 섬 주변으로 밀려와야만 하는 것이 물리적 자연적 법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도록 이들의 시신은 물론이고 흔한 뼈조각 하나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국의 초기 수사 가설이 얼마나 허술한 가정 위에 세워졌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더욱 깊숙이 들어가 수사 기록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당국이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거나 진실을 축소하려 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시간이 흘러 수십 년 뒤 브라질의 한 농장에서 이들 3인조로 강하게 추정되는 노인들의 모습이 담긴 결정적인 희귀 사진이 세상에 공개되었고 남미로의 안전한 밀항과 도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목격자들의 제보가 연이어 접수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중대 범죄나 연방 교도소 탈옥 사건이었다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수사가 재개되거나 최소한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연방수사국은 이 같은 명백한 정황 증거와 새로운 제보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이미 다다건 수사 캐비닛의 먼지만 쌓이도록 방치하며 재수사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수사 기록의 커다란 빈틈과 문서, 곳곳에 의도적으로 남겨진 은폐의 흔적들은 이 사건이 단순히 범인을 잡지 못한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며 절대 뚫리지 않는다는 거대한 국가적 신화, 그리고 철저한 통제를 자랑하던 연방 교도소 시스템의 치명적인 무능과 관리 부실을 가리기 위해 권력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봉인하고 데이터를 조작한 역사적 산물이었습니다. 완벽함을 증명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오만이 진실의 기록을 난도질한 셈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시 수사 자료가 품고 있는 가장 거대한 모순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나아가 당시 수사 보고서에 기록된 증언들과 현장 감식, 결과 사이의 치명적인 시차와 진술 번복은 이러한 조작 의혹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탈출 당일 교도소 주변을 순찰하던 해상 경비대원들과 인근 민간, 선박 종사자들이 목격했던 의문의 불빛과 수상한 물체에 대한 진술들은 초기 보고서에 상세히 담겼다가 어느 순간 상부의 지시로 슬그머니 누락되거나 왜곡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인의 행방을 쫓는 것보다 탈옥은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전제를 방어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논리적 인과관계가 국가의 체면과 권력의 유지라는 거대한 정치적 목적 앞에 철저히 희생당한 것입니다. 기록의 공백과 모순 속에서 국가가 숨기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탈옥수들의 도주 성공이 아니라 자신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했던 거대한 감시 시스템의 허술한 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4. 독립적 결론. 공식 보고서는 끝내 이들을 차가운 심에 속이 단순 행방불명자로 최종 기록한 채 영구 미제 사건의 캐비닛 문을 단단히 닫아 걸었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지워진 것처럼 보였고 국가의 거대한 기록 체계 안에서는 완벽하게 통제된 실패한 도주국으로 박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감시와 철저한 통제라는 이름으로 무장한 국가의 거대한 방패 앞에서 인간의 뜨거운 숨결과 포기를 모르는 집념은 차가운 기록의 미로를 멋지게 뚫고 나와 여전히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을 가진 자들 혹은 시스템의 승리자들이 기록한 결과물만을 종이 위에 적어 내리지만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은 텅 빈 침대와 차가운 새벽 감시망을 기만하기 위해 흩날리듯 남겨진 머리카락, 인형이 품은 여백 속에서 진실은 훨씬 더 묵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날 밤 초롱성 같은 감옥을 탈출한 것은 거친 바다로 뛰어든 그들 수감자들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완벽함을 자부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허울뿐인 진실을 가두려 했었던 거대한 국가의 시스템 그 자체였을까요? 공식 문서와 수사 보고서의 행간마다 묻어나는 두려움은 역설적으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인간 실존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증명합니다. 기록이 멈춰서고 행정적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바로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허망한 공허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권위주의적 오만으로 박제해놓은 공식 기록의 허술한 허점을 비웃으며 영원히 자유를 향해 미지의 영역으로 걸어나간 인간 정신의 가장 강력하고도 영원 불멸한 증거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닫힌 결론과 완벽한 통제의 결과만을 들이밀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만 알카트라즈의 차가운 밤바다가 품은 침묵은 거대한 국가, 기구가 결코 지워낼 수 없는 진실의 공백이 존재함을 일깨워줍니다. 억지로 봉인된 데이터와 허술한 알리바이의 잔해 속에서 그들이 건너간 바다는 단순한 탈출의 공간을 넘어 시스템의 오만에 맞선 인간 지성의 상징적 영토로 남았습니다. 이제 차가운 기록의 장막을 걷어내고 마주해야 하는 것은 미지의 바다 너머로 사라진 세 명의 행방이 아니라 여전히 권력의 기록 뒤편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수많은 진실들의 파편입니다. 통제를 벗어난 인간의 의지와 조작된 기록 사이의 싸움은 이미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빈 침대와 차가운 바다의 기류는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진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도 끝없이 증명하며 우리의 기억 속에서 거칠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국가가 공인하는 공식적인 진실과 인간이 온몸으로 증명해낸 실체적 진실 사이에 끝나지 않은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자신들의 무오류성을 증명하기 위해 불리한 변수들을 지우고 역사의 파편들을 왜곡하려 듭니다. 그러나 숟가락 끝으로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긁어내던 그 미세한 소리처럼 진실은 아무리 거대한 권력의 방음벽으로 감싸려 해도 결국 가장 약하고 낮은 곳에서부터 균열을 내기 마련입니다. 감옥의 문은 닫혔고 수색의 불빛은 꺼졌지만 우리가 마주한 이 기록의 공백 속에서 알카트라즈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신화로 영원히 펄떡이고 있습니다. 완벽을 자부하던 미국의 초롱성이 인간의 집념 앞에 침묵했다면 같은 시대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이름으로 수천 명의 비명을 삼킨 또 다른 거대한 침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록 2 형제복 지원의 비명 실제 기록 1. 사건 재구성 1975년 대한민국 정부는 거대하고도 냉혹한 통치의 기조 속에서 불황인 단속이라는 명목 아래 내무부 예규 제410호를 전격 제정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척법 절차나 사법부의 영장 발부라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조차 완벽하게 무력화하는 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정 지침이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지침이 발동된 이후 평화롭던 출근길의 직장인, 하굣길을 서두르던 어린 학생, 생업을 위해 거리를 걷던 무고한 시민들과 부모를 잃은 아이들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어 부산의 거대한 수용소, 형제복 지원으로 끌려왔습니다. 녹슨 철문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과의 모든 연락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그곳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빛이 닿지 않는 완벽한 사각지대로 변모했습니다. 강제로 수용된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아니라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목숨을 앗아가는 혹독한 강제 노역뿐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탈출을 시도하거나 관리자들의 가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가 붙으면 이들은 어둡고 좁은 감금실로 끌려가 영혼까지 파괴되는 무자비한 구타와 상상, 초월의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더욱 참혹하고 치떨리는 진실은 이 거대한 비극이 은밀한 뒷골목의 사설 감옥에서 벌어진 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전폭적인 묵인과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 속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막대한 국가 예산이 정기적으로 투입되었고 정부로부터 모범복지,
시설이라는 허울 좋은 표창까지 수여받았던 이곳에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설 측은 조직적인 은폐를 위해 억울하게 숨져간 이들의 시신을 인근, 야산 등에 남몰래 안매장하거나 사망 원인을 한결같이 정신질환에 의한 병사 혹은 심장마비로 허위 조작하여 공식 기록을 완벽하게 세탁했습니다. 마침내 1987년 목숨을 건 탈출자의 용기 있는 폭로로 이 지옥의 실체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부 독재 정권과 권력의 비호 속에서 실소유주와 책임자들은 살인이나 인권유린이라는 중대 혐의를 모조리 비켜갔습니다. 그들은 고작 외환관리법 위반이나 가벼운 업무상 횡령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은 채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고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의 거대한 수사 기록은 또다시 서둘러 어둠 속으로 봉인되었습니다. 2. 과학적 논리적 분석. 행정학적, 제도적, 그리고 통계적 관점에서 형제폭 지원 사태를 냉철하게 해부해보면 당시 권력과 행정부가 앵무새처럼 내세웠던 사회 정화와 치안 유지라는 고결한 명분은 철저하게 허구에 기반한 행정폭력이었음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인권 실태 조사 보고서와 당시의 수사 기록들이 공통으로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수용소의 거대한 철문 안으로 끌려 들어간 단속 대상자들의 대다수는 법률상 명백히 불황인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출퇴근을 하던 직장인이었고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학생들이었으며 생업을 위해 거리를 오가던 무고한 시민들과 보호자가 절실히 필요한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이는 말단 행정기관과 경찰 조직이 치안 실적이라는 허황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길거리에 존재하지도 않는 불황인 숫자를 의도적으로 지어내고 통계 데이터를 무자비하게 부풀렸음을 증명하는 가장 명백하고도 추악한 통계적 모순이었습니다. 더욱 깊숙이 들어가 수용소 내부의 건축공학적 설계 구조, 시설 용량,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 환경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비극이 우연히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히 예견된 구조적 타살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애초에 설계된 정원이 고작 수백 명 수준에 불과했던 협소한 건축시설 내부에 수천 명에 달하는 무고한 인원을 강제로 밀어넣고 문을 걸어 잠근 행위는 인간의 생존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은 극단적인 구조적 살인 행위였습니다. 최소한의 거주 면적조차 확보되지 않은 과밀 수용 환경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 공급은 극단적으로 불균형했고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할 기본적인 의료 체계는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폐쇄된 감금 시설 내의 살인적인 위생 상태는 수용자들을 면역력이 바닥난 생물학적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기에 차고도 넘쳤습니다. 이러한 수치와 데이터들을 종합할 때 형제폭 지원에서 벌어진 참혹한 학살과 인권 유린은 단순한 민간시설 운영자의 개인적 일탈이나 시설 관리 부실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거대한 행정 시스템, 사법적 절차를 거부한 내무부 예규, 그리고 치안 권력이 통제라는 차가운 미명 아래 무고한 시민들의 인권을 기계적이고 잔인하게 말살해 버린 거대한 제도적 참사의 결정판이었습니다. 시스템은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침묵했고 데이터는 권력의 오만을 정당화하기 위해 철저히 왜곡되었으며 그 거대한 폭력의 기계 장치 속에서 인간의 생명은 한 줌의 부속품처럼 차갑게 바스러져 갔습니다. 나아가 국가 예산의 집행 내역과 사후 행정 감사 보고서에 남겨진 기록들을 면밀히 추적해보면 당국은 이 거대한 인권 유린의 현장을 단순한 수용시설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국가 치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 아래 사실상 탈법적이고 폭력적인 격리 모델로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유지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고의로 이탈한 초법적 행정 지침은 일선 현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작용했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인간을 향한 극단적인 잔혹성과 시스템적 은폐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 비극적 데이터는 냉혹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3. 당시 수사 자료의 모순. 이 사건의 가장 뼈아픈 모순이자 진실의 성벽을 가로막았던 거대한 장벽은 당시 사법 당국이 보여준 기이할 정도로 축소된 수사와 조직적으로 은폐된 공식 기록의 실체에 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무려 수백 명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이 비참하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작성된 공식 사망진단서와 행정검안 서류들은 하나같이 상습적으로 사인을 심장마비나 자연에 의한 병사로 뻔뻔하게 허위 기재했습니다. 명백한 외상과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던 시신들의 부검은 사법 당국과 시설 관리자들의 철저한 방조 속에 원천 배제되었고 억울하게 숨져간 이들은 척법한 사후 처리 절차나 유가족에게의 통보조차 무시된 채 복지원, 인근의 야산 등에 남몰래 안매장되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을 은폐하고 기록을 조작함으로써 국가의 거대한 관리 체계는 스스로 범죄의 공범이자 방조자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1987년 목숨을 건 탈출자의 용기 있는 폭로로 전국의 검찰이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썩어 빠진 적폐를 도려내야 할 사법 기관은 전방위적인 정권의 정치적 압력과 행정부의 눈치 보기 속에서 스스로 수사의 날카로운 칼날을 완전히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고 끔찍한 인권 유린과 살인적 폭력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법원은 이들에게 단지 가벼운 외환관리법 위반이나 소액의 업무상 횡령이라는 얄팍한 경제, 사범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으로 면죄부를 발행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사라졌으나 판결문 어디에도 살인죄나 감금치사죄에 대한 단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수사기록, 검시보고서, 그리고 판결문의 행간마다 끈질기게 남아있는 이 기괴하고도 참혹한 불균형을 국가의 폭력적 행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의 비겁한 방조가 어떻게 은밀하게 결탁하여 끔찍한 진실을 흙 속에 파묻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증거입니다. 나아가 당시 수사 라인에 압력을 행사했던 권력의 실체와 검찰 내부의 비밀스러운 지시 문서들은 진실을 갈구하는 역사의 눈을 고의로 가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번번이 묵살되었고 철저한 진상조사는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다는 미명 아래 철저히 차단되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워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권력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거대한 은폐의 방패막이로 기능했던 셈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시 수사자료가 품고 있는 뼛속까지 시린 모순의 실체가 백일하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국가가 작성한 수사기록과 재판의 결과물은 가해자들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방패가 되었고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두 번 죽이는 제도적 폭력이 되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권력의 비호 아래 작성된 서류 뭉치들은 사법 정의가 어떻게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부끄럽고도 참담한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 독립적 결론. 공식적인 역사와 사법 기록은 이 비극적인 참사를 고작 한 민간 시설의 돌발적인 일탈과 단순한 시설, 부실 운영이라는 좁은 틀 속에 가두어 영구히 봉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철문을 굳게 닫아걸은 채 국가가 은밀하게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묵인했던 그 캄캄하고 잔인한 수용소의 장막 안에서 무고한 수천 명의 생명이 흘린 눈물과 짓밟힌 비명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가장 부끄럽고도 뼈아픈 역사적 상흔으로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권력을 쥔 자들의 필요와 입맛에 따라 공인된 기록을 조작하고 끔찍한 사건의 본질을 교묘하게 축소하려 발버둥치지만 억울하게 지워진 시신 없는 안매장의 흔적과 사인을 심장마비로 둔갑시킨 조작된 사망, 진단서가 남긴 텅 빈 행간의 공백 속에서 진짜 진실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묵직하고 서늘한 목소리로 우리를 향해 준엄한 고발을 이어갑니다. 과연 그날 거대한 철창 뒤에 갇혀 영혼까지 파괴당했던 것은 무고한 거리를 걷던 시민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양심과 법, 그리고 정의를 스스로 내던진 채 권력의 비호와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 뒤로 비겁하게 숨어버린 국가의 행정 및 사법 시스템 그 자체였을까요? 국가가 공인한 문서와 수사, 보고서의 행간마다 묻어나는 비겁한 침묵은 역설적으로 권력이 통제하려 들수록 인간의 존엄과 실존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고귀하게 피어나는지를 증명합니다. 기록이 멈춰서고 사법적 단죄가 완전히 차단된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남겨진 것은 허망한 공허함이나 망각의 먼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권위주의적 오만과 폭력으로 박제해 놓은 허위의 기록들을 무참히 찢어발기고 영원한 자유와 정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간 인간 정신의 가장 강력하고도 영원불멸한 저항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닫힌 결론과 억압적인 통제의 결과만을 들이밀며 우리에게 순종과 망각을 요구하지만 형제복 지원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그곳에서 쓰러져간 영혼들이 남긴 침묵은 거대한 국가, 기구가 결코 지원할 수 없는 진실의 심해와도 같은 공백이 존재함을 일깨워줍니다. 억지로 봉인된 데이터와 얄팍한 경제 사범 프레임의 잔해 속에서 그들이 겪어낸 지옥 같은 고통은 단순한 과거의 피해 기록을 넘어 시스템의 폭력에 맞선 인간 실존의 상징적 영토로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이제 차가운 기록의 장막을 걷어내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은 어두운 야산에 묻힌 뼈의 행방이 아니라 여전히 권력의 제도적 기록 뒤편에서 침묵을 강요당하는 수많은 진실의 파편들입니다. 통제를 벗어난 국가의 폭력과 조작된 기록 사이의 거대한 싸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텅 빈 감방의 흔적과 찢긴 기록의 공백은 역사가 결코 기록하지 못한 진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도 끝없이 증명하며
우리의 기억 속에서 참혹하고도 거칠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메시지는 국가가 공인하는 오만한 공식 기록과 무고한 민중의 희생이 온몸으로 증명해낸 실체적 진실 사이에 끝나지 않은 날카로운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자신들의 무오류성과 행정적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불리한 변수들을 지우고 역사의 페이지를 왜곡하려 듭니다. 그러나 숟가락 끝으로 단단한 벽을 긁어내듯 억눌린 자들의 작은 외침과 진실의 파편들은 아무리 거대한 권력의 방음벽과 은폐의 카르텔로 감싸려 해도 결국 가장 약하고 낮은 곳에서부터 참혹한 균열을 내기 마련입니다. 철문은 닫혔고 수색의 불빛은 꺼졌으며 가해자들은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갔지만 우리가 마주한 이 침묵과 기록의 공백 속에서 형제폭 지원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대한 역사적 심판의 경고로 매섭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심층 분석 종합편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기록의 공백이 여러분의 등을 서늘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진실을 찾아가는 다음 기록의 파편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추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실제 있었던 사건의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지워진 또 다른 실제 기록의 파편을 찾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진 기록 3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